안녕하세요, 세종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에 있는 물건 하나 소개를 드릴 거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보시는 이 건물인데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앞에 우리 세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BRT 역이 바로 앞에 있고요. 쪽 보시면 이쪽은 스타벅스도 하나 있고 다정동과 바로 연결되는 나성동입니다. 상업시설과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수요가 후질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가격까지 한번 엮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4층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전용 면적은 23.4, 7평 정도 되는 그런 원룸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감정 가격은 1억 3,500에서 1회 유찰됐고 이제 9,450만 원, 1억 미만으로 진행되는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쭉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외관은 이렇고요. 내부 택배 보관실이 보이고 자전거 보관실, 주차장이고요. 주차장 내부 후면으로는 우리 아파트 단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건물의 출입구, 엘리베이터 모습이고요. 복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건물이었죠? 전체 건물은 이거고요. 호수가 제일 뒤쪽에, 이쪽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서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쪽이 남향일 텐데요. 남향은 기본적으로 좋지만 우리 앞에 또 다른 건물을 막고 있죠. 그래서 도망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약하겠다. 대신에 서향은 빛이 들어온다는 단점은 있지만 아파트 단지 쪽을 좀 바라보고 개방감이 조금 있을 거기 때문에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도로변에서 붙어 있는 곳이 아니고 뒤쪽에 있기 때문에 차량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보존 등기를 보시면 19년이죠. 후반이고 2년 조금 넘은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컨디션은 그냥 상당히 좋다. 신축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층 건물의 4층입니다. 말씀드린 7평이고요. 참고로 전용 면적 20평 이상이죠.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공시가격 1억 미만이거나 20제곱미터 미만이어야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어떤 취득세과 양도세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겠다 싶은 분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볼 때는 입지 자체가 괜찮고 여기가 임대 수요가 아주 많은 곳이기 때문에 무주택이신 분이나 또는 실제 사용의 어떤 목적이 있으신 그런 분들 한번 접근해 보기에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리는 물건입니다. 임차인 분이 계시고요. 전입일자 2021년 확정 배당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변제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겠죠. 자, 임차인과 등기부 현황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입은 2021년이고요. 확정일자가 2020년입니다. 그리고 보통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라는 말 하죠. 그 대항력이라는 거는 전입, 그리고 점유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부여가 되죠. 우선의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게 충족되기 위해서는 확정과 전입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확정은 작년에 받았지만 전입이 이때였기 때문에 요날 다음 날인 6월 3일 날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6월 3일이면은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죠. 그리고 이 앞에 보면 가압류권자가 먼저 있죠. 이분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당 과정에서 어떻게 배당이 되느냐, 임차인이 돈을 받느냐가 중요한 문제겠죠. 이 가압류권자는 채권입니다. 우리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간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제3자에게 어떤 걸 주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을 할 때 안분 배당을 하게 되죠. 이 가압류 밑에 보시면 다 이 가압류권자들과 모든 채권을 동시에 합한 다음에 그 비율만큼 안분 배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 보증금을 전액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안분 배당, 적당한 금액만 배당을 받게 되면 남은 금액이 이제 다음으로 들어오겠죠. 이 다음이 우리 이번에 임차인 요분일 텐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가압류권자와는 달리 확정 일자부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은 우리가 물권화된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선 변제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우선 변제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가압류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분에게 1차로 배당이 되고
남은 금액 대부분을 배당을 받을 것이다. 1억 1천만 원 전체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배당을 받을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명도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이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 명령의 문제, 어떤 명도의 문제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임차인은 대항력 자체가 원래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명도의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다 정도로 물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바 미납 관리비는 없다고 하고요. 또 우리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 미납 관리비를 한번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관리비 중에서도 미납 관리비에서 공용 부분에 대한 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현장 조사 보고서 길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건데 이 물건의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BRT 여기에 바로 인접해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플러스 옆에 청사, 정부 청사죠. 청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상권과의 접근성도 양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요는 꾸준할 것이다. 요 정도 글로써 지금 이 긴 문장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리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현재 우리가 있는 물건이고요. 여기에서 호수는 아까 뒤에 다운마을 12단지를 바라보는 이쪽이었죠. 그래서 방향은 서쪽이다. 입지상으로 중요한 부분 앞에 BRT 여기 바로 있다는 점 첫 번째고요. 바로 뒤에 스타벅스가 있다는 점. 우리 젊은 직장인이라든지 1인 가구가 거주할 예정으로 봤을 때는 스타벅스가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 맞은편으로 건너오시면은 여기가 나성동이죠. 나성동 우리 상업지구입니다. 세종에서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상권의 힘이 그나마 크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메인 상권이죠. 세종에서 나성동 상업지역의 이용이 상당히 용이하겠다. 도보로 충분히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 뒤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이제 청사, 정부 청사가 시작이 되죠. 최부 여기 있고요. 뒤쪽에 교육부도 있고 이 도서관도 있고 이 정부 청사 쪽으로도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래서 이 라인 이쪽에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죠. 한쪽으로는 아파트, 도로변에 이렇게 도생으로 연결이 보통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BRT역 바로 앞에 입지하고 있는 이 정도의 건물은 수요 측면에서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매매 가격의 상승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논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임차 수요는 정부 청사가 없어지지 않는 한 꾸준할 수 있는 그 정도 입지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 건물이고요. 지금 매물로 나온 물건을 보면은 매매 쪽으로 보면 여기 23제곱미터 우리가 똑같죠? 23제곱미터고요. 1억 5천에 매물이 하나 나와 있고요. 8층 중 고층 그리고 경남향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는 서향의 4층이었죠. 우리보다 좀 더 그냥 객관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1억 5천에 호가가 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8층 중 6층 여기도 남향.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 방을 그냥 층수라든지 기본적인 컨디션으로 봤을 때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0에 60이라는 임차 조건 이 정도 매물이 나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1억 5천과 500에 60 기억을 먼저 하시고요. 자, 전체 면적을 보시면 작은 면적들 17제곱미터는 300에 40, 17제곱미터 1억 2,400, 19제곱미터 1억 2천, 1억 2,500이 17제곱미터. 그러면 우리는 1억 5천이었던 23제곱미터 좀 더 큰 면적 1억 5천 또는 1억 4천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겠죠. 이 정도 느낌을 먼저 잡으시고 이번 물건의 경매 진행 가격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경매 진행 가격 9,450입니다. 가격은 괜찮죠. 23제곱미터.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금액과 비교했을 때 4, 5천만 원 정도의 갭이 발생합니다. 감정 가격도 1억 3,500인데요. 우리가 감정가 기준으로 잡았어도 감정가가 합리적이라고 일단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는 일단 합리적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거기에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가격은 9,400 금액적으로는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월세로도 아까 50만 원 정도 됐었죠. 5, 60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1년이면 50만 잡아도 600이죠. 보증금은 500이나 600 받을 테니 보증금
500이라고 가정을 해도 9,450에서 뒷자리 떼고 9천만 원 되겠죠. 면 9764, 7%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냥 봤을 때 대출 없이 6, 7%. 이 금액으로 낙찰이 된다라고 하는 가정이지만 이 기준점을 잡고 조금 더 올리시든 적당한 수익률을 맞춘다고 하면은 임대 수익 쪽으로도 주거 시설물에서 뭐 6%, 7% 이상의 수익률이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실소유, 실수요, 실제 거주할 목적이 있으신 분, 되게 없는데 우리 젊은 새롭게 발령나는 청사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이런 걸 하나 낙찰을 받으시면은 본인이 거주도 하실 수 있겠고 나중에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임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매매가가 뭐 떨어져 봤자 얼마나 떨어지겠느냐 라는 측면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매매가의 뭐 증대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잘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다만 이 자리를 말씀드린 이유는 포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적으로 BRT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충분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가정들이 성립되지 않겠냐 라는 측면에서 오늘 물건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파트에 관련해서도 좀 올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이 있으신데요. 아파트도 제가 보고 괜찮다 싶은 게 있으면은 다시 소개를 드리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